LAFC의 주전 공격수 데니스 부안가는 산호세와의 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팀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 기념공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어색함과 곤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축하 속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부안가를 향한 비난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경기의 영웅이 된 그가 자신의 팬들로부터 수천 개의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선수, 전설을 존중하지 못하는 선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비이성적인 비난의 배경에는 손흥민의 리더십과 품격에 대한 논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주목하는 가운데 LA 코룸의 비밀이 밝혀질 참이었습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은 경기 시작 9분 만에 터진 부안가의 두 번째 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빠른 역습 상황에서 부안가는 공을 잡고 골키퍼와 맞서는 상황으로 질주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손흥민이 완전히 열린 위치에 있었습니다. 부안가는 슈팅을 선택했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름다운 골이었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분노에 찬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골 상황에서 손흥민이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었잖아. 왜 부안가는 패스하지 않은 거야? 그는 너무 이기적이야. LAFC에서는 모두가 소니를 위해 뛰어야 한다는 걸 이해 못하는군. 부안가, 여기는 손흥민의 팀이지 너의 팀이 아니야. 겸손을 배워. 부안가, 너가 받는 돈의 4배를 소니가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 팀의 상징은 이제 소니야. 이처럼 비이성적인 분노는 팬들이 자신들의 상징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해트트릭 영웅까지도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손흥민의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해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 기자는 기념공을 들고 있는 부안가에게 주저없이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데니스, 두 번째 골 상황에서 당신이 이기적이었다는 비판 댓글들을 읽어보았습니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회견장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경기의 영웅의 어깨 위에 무거운 압박감이 내려앉았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부안가는 침착하게 질문에 답했습니다. 데니스 부안가는 침착하게 렌즈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꿔놓은 훈련장에서 있었던 비밀에 대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었습니다. 부안가는 분명하고 존중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합니다. 만약 저였다면 아마 저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 주 목요일 훈련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모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훈련 후에 부안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부안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데니스, 너는 우리의 득점 기계야. 너는 득점왕이야. 나는 너를 돕기 위해 있어. 기회가 생기면 설령 절반의 기회일지라도 슛을 해. 절대 망설이지 말고 경기장에서 나를 찾으려고도 하지 마. 손흥민에게 패스하는 것보다 LAFC를 위한 한 골이 더 중요해. 이 고백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부안가의 누명을 벗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상상 초월하는 이타적인 리더십을 드러냈습니다. 부안가의 말은 전 세계가 구분의 그 골 장면을 완전히 새로운 전문적인 시각으로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슬로모션 리플레이를 다시 분석해보니 왜 부안가에게 질주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 통째 고속도로가 열렸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부안가가 공을 잡는 순간 손흥민이 측면 쪽으로 더 멀리 벌려주며 극도로 영리한 대각선 질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움직임은 산호세 중앙 수비수 2명과 수비형 미드필더 1명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중력에 최면에 걸린 듯 끌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하여 스스로를 미끼로 만들어 동료를 위한 광활한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그것은 월드클래스에 보이지 않는 어시스트였습니다. 부안가의 올바른 결정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공간이 열리자 부안가는 손흥민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슛을 해. 그는 자신의 리더 그 자신으로부터 자신감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패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팀의 정신적 주장으로서 부안가가 원했던 바를 정확히 실행했습니다. 즉, LAFC를 위해 득점하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부안가의 행동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리더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었습니다.
부안가의 고백이 방송된 직후 소셜미디어에서는 180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감탄과 부끄러움의 물결이 대신했습니다. 팬들은 서둘러 비판적인 댓글을 삭제하고 사과와 찬사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전에 부안가를 가장 심하게 비판했던 한 트위터 계정은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우리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종류의 리더십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기꺼이 배경이 되어주려는 슈퍼스타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호가 탄생하여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안가를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손흥민이 보여준 축구 철학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경기의 범위를 넘어 스포츠 리더십에 대한 고전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티에리 앙리는 자신의 분석 프로그램에서 슈퍼스타와 위대한 리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범한 슈퍼스타는 자신이 빛나기 위해 주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주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리더는 팀 전체가 함께 승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길 방법을 찾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MLS 리그 전체에 이타심의 값을 매길 수 없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 축구의 전설적인 감독 브루스 아레나는 손흥민이 한 일은 전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극도로 영리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득 점원에게 권한을 부여했고 더 큰 스택에 패스해야 한다는 부안가의 모든 심리적 압박감을 벗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부안가를 해방시킬 것이고 아마도 그가 이번 시즌에 10골 15골을 더 넣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괴적인 두톱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유명 스포츠 심리학자가 분석한 바와 같이 명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팀 내 위계 질서를 주도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모두가 자신을 위해 뛰어야 하는 환경 대신 동료인 데니스 부안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파트너십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공격 라인 내 자존심 싸움을 제거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데니스 부안가의 해트트릭은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개인의 기술, 상업적 가치, 인간적인 면모를 넘어서는 혁명적인 철학에 기반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동료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맴도는 위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이 되기를 바라며 그들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배경이 되어줍니다. 그는 팀 최고의 선수일 뿐만 아니라 팀의 심장이자 영혼입니다. 데니스 부안가가 해트트릭으로 영웅이 된 그날 저녁, 미국과 전 세계는 경기장 위에서의 패스가 아닌 손흥민 선수의 인격과 이타적인 리더십이 만들어낸 진정한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영웅으로서 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설계자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9일 노팅엄 포레스트의 공식 발표를 통해 새 감독으로 부임했음을 알렸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EPL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는 2년 계약을 체결하며 잉글랜드 무대에서 감독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임은 놀라운 선택이었습니다. 기존 감독이었던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가 구단주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노팅엄과 결별했기 때문입니다. 구단주와의 불화로 경질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곧바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나키스 구단주는 평소 친분이 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차기 감독으로 낙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여름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지 2시즌 만에 팀을 떠났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후임으로 토트넘에 부임한 그는 기존 4년 계약의 절반만 채웠습니다. 경질 이유는 단연 성적 부진이었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승리하며 2007년도 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첫 트로피를 안겼지만 리그에서의 처참한 성적을 만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리그에서 17위로 강등권 직전까지 추락했습니다. 노팅엄으로서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기 원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충분히 매력적인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시절에도 높은 라인과 함께 공격 위주의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미 큰 관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선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임은 마치 노팅엄이라는 행성의 극성을 바꾸는 일과 같다라며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전술을 보여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노팅엄 부임을 위해 여러 제안과 손흥민 제외 기회까지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선 소속 톰 바클레이 기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축구를 구사할지는 정말 흥미로울 것이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LAFC, 레버쿠젠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EPL 복귀를 원했고 해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LAFC의 제안을 수용했다면 제자 손흥민과의 재회도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여름 토트넘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택하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로 향했습니다. LAFC 유니폼을 입고 MLS의 새로운 스타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EPL만을 고집하며 제자와 스승의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뚝심으로 제자와의 만남까지도 철저히 외면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 노팅엄에서의 뛰어난 성적으로 이어질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